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가시게 되면은 좀 전에 이제 배웠던 게 특성하고 기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특성은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성이고 기능이 있다는 걸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주택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재 가시면 이제 페이지에 167페이지로 가시면은, 167페이지 가시면 주택시장이라는 게 있죠.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은 사실 잡지 마십시오. 이건 요새 잘 안 나오는 부분이고, 넘겨보시면은 168페이지로 가시면 그 밑에 보시면은 주택 수요와 소요라는 박스가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옆에 기초 체크가 얘가 어떻습니까? 주택 수요하고 소요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냥요. 글씨도 달라요. 영어도 다르죠. 그죠? 그 다르다고 나왔지 구체적으로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는 왜 해드리냐면 우리가 왜 잠재 수요와 유효 수요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염리 배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효수요라는 자체를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유효수요라는 자체는 구매력을 뒷받침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살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살 능력이 있는 거죠. 살 능력. 그럼 다 갖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상층 이상들은 어떻습니까?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이 주택을 사는 거를 주택 수요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그럼 주택 수요라는 자체는 영어로 거기 보시면은 하우징 디맨드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건 소요예요, 수요예요. 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효 수요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무주택 서민들은 살 의사는 있지만 살 능력이 없죠. 자, 이건 그냥요 잠재 수요예요. 잠재 수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냥 개입을 해야 돼요. 개입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얼마만큼 주택이 필요하냐예요. 그럼 수요입니까? 소요입니까? 소요, 니즈라는 얘기거든요. 찾았죠, 그죠?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수요에 개입해야 돼요. 소요에 개입해야 돼요. 소요. 찾으셨어요? 소요는 그냥입니까? 이 대상이 저소득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가 개입을 해야 됩니까? 주가. 그래서 얼마만큼 필요한 그 소요를 따져보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수요는 어떻죠? 중상층 이상들이 유효 수요 계층들이 주택을 사는 건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는 거죠. 맞나요? 그럼 둘 중에서 개입하는 건 수요다, 소요다. 소요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효 수요화 시킬 수 있다는 자체는 들어보시면 자, 이거는 차입 능력도 들어가요. 그럼 돈 빌릴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려면 보통 단기로 빌려줘야 돼요? 장기로 빌려줘야 돼요? 고리저리. 돈을 더 많이 빌려야겠죠? LTV 같은 것도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주택 절약 공급량과 유량 공급량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것도 이제 별표를 한번 쳐보시면요. 유량 절약이라는 거 예전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만약에 A 지역에 100채가 지금 존재한대요. 현재. 그럼 2018년 1월 1일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에요. 자, 그럼 신규입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입니까? 기존 주택이에요. 그래서 기존 재고 주택이 되겠죠. 재고. 그래서 기존 주택이다. 그럼 이건 여기에 대한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일정 시점을 명시해야 돼요. 그럼 절량이죠, 그죠? 그래서 주택 절량의 공급량이 지금 100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입니까? 공가가 될 수도 있습니까? 사람이 안 살 수도 있죠. 그럼 10채가 공가면 90채만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수요량이 되고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만약에 2018년 12월 30일 날 150채가 됐다. 그럼 1년 동안에 50채가 지어진 거잖아요. 그럼 50채가 지어졌다는 건 그냥입니까? 1년 동안입니까? 그러면 이건 기간이잖아요. 그럼 일정 시점이다, 일정 기간이다? 기간이에요. 그럼 유량이겠죠, 그죠? 그러면 재고입니까? 신규주택입니까? 신규주택이고, 자, 이거는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 되겠죠. 근데 다 팔려요? 미분양이 될 수도 있어요. 10채가 안 팔렸으면 40채만 사람이 어떻습니까? 보유하는 거죠? 수요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규는 유량이다, 유량이다. 재고는요? 절량이죠. 근데 오늘 뭘 배울 거냐면 단기, 장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단기는 신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단기에 있는 양은 그냥이요, 절량이에요. 절량이 그죠? 근데 장기는 기간을 주죠.
그럼 신규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기가 우리가 신규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볼게요. 자, 펜을 들어보세요. 자, 가시게 되면은 거기 보시면은 밑에 주택 저량이라는 공급과 유량의 공급량이 위에 오른쪽에 있죠? 자, 볼게요. 부동산과 같이 부동산은 단기에 생산 공급이 제한돼 있죠. 그러면 저량 개념은 물론 무슨 개념도 동시에 분석을 해야 돼요. 유량. 그렇죠? 자, 그러면 주택 저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저량은 그냥요 일정 시점이에요. 자, 파란 색깔. 이건 공급자들이 공급 판매하고자 하는 겁니까?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량입니까? 존재. 기준주택이죠. 재고량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예제가 중요합니다. 2019년 1월 1일 현재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현재 5만 채가 주택에 존재하는 게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 되죠. 근데 아까 그냥입니까? 공가가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가 나머지가 수요량이 되죠. 수요자들이 일정 시점에 보유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이 되겠죠. 그럼 2009년 1월 1일 현재 A지역에 5만 채가 주택이 공급량이라면 5천 채가 공가가 됐죠. 그럼 몇천 채만 사람이 살고 있어요. 4만 5천 채가 저량의 수요량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유량은 시점입니까? 기간입니까? 기간. 그 밑에 유량 공급량은 공급자들이 공급 판매하고자 하는 양이라고 돼 있죠?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죠. 존재하는 건 저량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규 주택을 얘기합니다. 유량은 이제 그 중에서 보유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아까 단기는 장기로 봤을 때 파란 색깔. 단기는 공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수요만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여도 주택 수량은 변하지 않죠? 그럼 단기는 양이 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장기는 3번 그냥입니까? 유량입니까? 그럼 신규가 들어오죠? 그럼 공급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4번 별표. 그럼 단기는 그냥이에요? 저량이에요. 장기는요? 유량. 그럼 5번에 가시면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유량, 저량 개념을 동시에 다 파악하겠죠? 생산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넘겨보세요. 자, 그래프는 거의 의미가 없는데 넘겨보시면은 그래프가 서 있는 게 있고 우상향하는 게 있죠. 자, 볼게요. 여러분 지금 봐봐. 우리가 항상 단기 장기라는 게 정책에 나와요. 들어보세요. 만약에 그 지역에 주택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단기는 신축이 됩니까? 신축이 안 됩니까? 안 돼요. 맞나요?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단기는 공급이 된다, 신축이 안 된다. 안 돼버려요. 그럼 공급이 불변이죠. 그럼 공급이 불변이라는 자체는 자, 지금 백채가 현재 존재하는 백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그림 보고 계셔요? 그냥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다는 자체는 자, 이거는 그냥이다, 저량이다, 저량이에요. 공급이 못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이 그냥입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3억에서 5억으로 껑충 뛴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급자들이 어때요? 너무 좋죠? 그 공급자들이 그 초과인을 얻는다는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럼 가격이 오르니까 그냥입니까? 건축량을 늘리려고 합니까? 근데 단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버려요. 장기에 돼버려요. 맞나요? 그럼 장기는 그냥입니까? 가능합니까? 그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있다는 거죠. 그 늘린다는 건 신규 주택을 늘리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장기는 가능하죠? 그럼 장기는 그냥입니까? 신규 공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게 되면 우상향하는 곡선이 된다는 얘기죠. 찾으셨어요? 그럼 첫 번째 서 있는 거는 그냥입니까? 이게 저량입니까? 저량. 장기, 단기. 단기죠. 단기는 공급이 안 돼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얘기해봐요. 그냥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급자들이 좋죠? 근데 단기는 건축할 수가 없으니 어디서 건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장기로 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장기로 가게 되면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5번에 가시면 오른쪽에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별표 2개짜리입니다. 여기서 시험 전화옵니다. 그래서 이 여가과정이라는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슈화된 게 그냥입니까? 이 도시를 그냥입니까? 재개발합니까?
재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시험 문제 기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도시 재생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주택도 그냥입니까? 순환을 합니까? 그럼 새 주택이 가만히 있어요. 노후화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시고 다시 재건축하죠? 순환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의 시장에 대해서 주택 시장의 여가 과정입니다. 주택 시장의 여가 과정. 여가 과정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순환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택은 새 주택이 노후화가 되겠죠? 그래서 새 주택이 노후화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부시고 어떻게 돼요? 재건축이나 재개발해서 다시 또 고가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고가주택이라고 하고 고소득층이에요. 상위 계층들이 살고 있다. 근데 그냥요 노후화가 돼요. 노후가 되죠. 근데 노후가 되면은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자꾸 저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재건축에는 분담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공사비가 들어가요. 공사비가 너무 들어가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해버리죠. 안 하고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갑돌이가 그냥 어때요? 여길 떠나서 저가주택에 팔 수도 있죠. 그럼 저가주택이 이걸 받아먹는 거죠. 그럼 저가주택이라는 하위 계층 애들이 자 이걸 받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얘한테 받아서 저가주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 하향여가라고 합니다. 무슨 여가라고 한다? 하향여가. 근데 자 어떻습니까?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분담금보다 가치 상승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업그레이드 하겠죠. 그러면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 아예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건 그냥야 업그레이드야. 그럼 하향이야 상향이야. 상향이 돼서 상향여가라는 것은 어떤 계층이 어떤 계층으로 하위 계층이 사회 계층으로 재개발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이제 나왔었는데 이 저가주택에 대한 하위 계층이라는 것은 이 저가주택을 원한다는 건 소득이 많아서 그래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누가 개입을 해야 되죠? 정부가. 그럼 저소득한테 실질 소득을 높여주거나 보조를 해주게 되면 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많은 것이 하향이 되겠죠. 그런가요? 상향을 탄다는 것은 저가 찾아요? 고가 찾아? 고가. 저가는 오히려 수요 줄겠죠? 이렇게 합니다. 편 들어보세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가 과정의 개념과 기본 과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여가 현상이라는 자체가 이 주택의 질적 변화 가구가 이동을 해요. 뭐 소득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돼 있죠? 가만히 있나요? 순환을 하나요? 순환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주택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 그럼 밑에 가시면 양가로 이번에 하향여가와 상향여가가 있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하향여가는 어떤 계층이 어떤 계층으로?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상향여가는 어떤 계층이?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것을 상위 계층으로 재건축 리모델링 하는 거죠. 체크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쉬워.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지? 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힘들까봐. 그 내려가면 하향이야. 올라가면. 그렇게 가. 인생 피곤하지 말고. 그러면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 하향. 하위 계층 상위 계층 올라가면 이렇게 가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어려운 거 없고. 그 다음 밑에 가시면은 여가작용을 통한 주택시장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여기는 요새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니은 법만 체크하세요. 거기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보증을 지급하면 그냥요 실질소득이 향상이 돼버려요. 그러면 더 우리가 살 수 있죠. 그럼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이 증가로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한다. 당연히 증가한다. 증가죠. 감소가 맞아요. 증가가 맞아요. 증가. 그 정도만 체크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173페이지로 갑니다. 173페이지로 가시면 자 거기 보시면은 여가작용의 긍정적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별표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얘가 저가주택을 사야 된다는 건 소득이 많아서 그래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럼 얘는 고가주택을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저가주택이 시장에 있어야 되거든요. 맞나요? 그럼 하향이 됐다는 건 원해서 산 거죠. 그래서 시장의 실패가 아니거든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됐기 때문에 그냥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실질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그럼 저가주택 수요를 가지면서 이걸 철거하겠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게 상향이 됩니까?
주택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긍정적, 긍정적인 거로 받아들여요. 주거의 질이 개선될 거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신축이 또 늘어나죠? 그럼 또 하향이 되니까 저가주택 양도 늘어나겠죠. 그런가요? 근데 어떤 게 키포인트냐면 오른쪽에 기출이 있어요. 기출 별표. 아까 공가라는 거 기억나시죠? 공가는 그냥입니까? 집이 비어 있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이사 날짜를 못 맞추게 되면, 아니면 수리를 하려면 그냥이 돼요. 집이 좀 비어 있어야 돼요. 공가가 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럼 공가가 발생하는 것도 여가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그냥이다 하나이다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량주택에 대한 문제를 들어가겠는데, 자,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불량주택에 대한 문제는, 자, 보세요. 자, 이게 불량주택에 대해서 저가주택이 돼버렸어요. 그럼 불량주택에 대해서 막 집이 쓰러져서 어떻습니까? 좀 환경을 개선시키려면, 자, 이 원인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얘 원인은요, 그냥이에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럼 소득이 높아요? 소득이 낮아요? 낮게 되면 고가주택을 못 사죠? 맞나요? 그럼 시장이 실패가 아니라 잘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시장의 실패다, 시장 실패는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돌아갔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됐다 그래요. 자원 배분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시장 실패 때문에 그래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소득 때문이라 그런다면 대책을 세울 때 철거하면 됩니까? 철거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얘 철거하면 어디가? 지역마다 서울역 간다고 그러자. 그럼 철거해야 돼요.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그러면 금 좀 덜 간 데로 가게 되면 그때 철거하면 되겠죠? 그럼 철거는 대책이다? 아니다. 아니다. 철거해야 된다. 실질 소득을 높여야 된다. 높여야 되죠. 지금 불량주택 보고 있어요? 자, 불량주택은 시장의 실패다. 시장의 실패를 볼 수 없다. 없다. 하향이 됐다는 것은 자원 배분의 결과로 잘 돌아갔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낮은 소득 때문입니까? 그러면 2번 철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3번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되죠. 그런가요? 자, 갑니다. 자, 이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예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저소득 때문에 그렇죠. 그런가요? 그럼 철거해야 됩니까?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됩니까?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가지고요. 밑에 6번에 가시면 이제 주거분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이제 들어갈게요. 자, 주거분리라는 자체는 이제 여가정과 연결되는데, 주거분리예요. 주거분리.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그림이 하나 나와요. 메뉴에 그림이 하나 보이세요? 그러니까 잘 사는 애들과 못 사는 주거지역이 나눠지는 걸 주거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계지역에 의해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나눕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나눠요. 이걸 주거분리라고 하죠. 그럼 시험 문제 만약에 주거지와 상업지가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용도별입니까? 계층별입니까? 계층별 나눠졌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도시 전체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발생이 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산에서도 그 지역 구마다 그냥입니까? 이게 분리될 수도 있습니까? 어디 지역을 가게 되면 새 아파트가 있으면 또 헌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도시 전체에만 나타나요? 인근 지역에도 나타나요. 인근 지역에. 근데 자, 들어보세요. 자, 이제 이걸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체크해 드릴 텐데, 가볼게요. 만약에 저소득층에 고소득층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 금이 가면 그냥입니까? 계량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럼 아까 분담금 같은 거였죠? 그럼 계량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계량 비용이 만약에 자 2억 들어가는데 주택 가치 상승분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실무를 하시다 보면요, 이 주택 가치 상승은 어떻게 보냐면, 만약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라는 게 들어가죠. 얘기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있는 가격보다 어떻게 상승할지 모르는 거는 그 주위의 신규 아파트의 분양을 보면 돼요. 그죠? 그럼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만약에 1억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럼 얼마의 상승분밖에 안 됩니까? 1억. 얘는 얼마 냈는데? 그러면 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정말? 너 대답은 잘해? 그럼 얘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저소득층들이 차지하는 거죠. 그럼 저소득층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침입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침입.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질적이죠. 아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적군의 침입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건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저소득층으로 바뀌는 것을 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옮길전자. 천이한다, 또 계승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 이거는 하향여가가 돼버립니다. 무슨 여가가 돼버린다? 자, 하향여가는 무슨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죠. 알겠나요? 그럼 이건 무슨 여가? 하향여가. 그럼 여기에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환경을 개선을 안 시키니까 쓰레기 매립적이나 부정적인 게 나타나겠죠. 그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의 왜곡가 발생하겠죠. 그런가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보세요. 만약에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계량 비용이 들어가죠. 그럼 계량 비용이 만약에 들어가는 게, 자, 만약에 1억이 들어가는데 주택 가치 상승분을 볼게요. 가치 상승분이, 자, 이거를 우리가 신축을 했을 때 나중에 신규 아파트를 걸었을 때 만약에 3억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럽니까? 계량을 하겠습니까?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인데 거기 있으신 분들은 예전부터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냥입니까? 연세가 있습니까? 소득이 없으시죠. 맞나요? 그럼 이걸 낼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얘가 나가게 되면 그냥입니까? 이제 고소득층이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들어와서 아예 이쪽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여가가 되겠어요? 상향여가가 되죠. 맞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지역이 어때요? 싹 쓸어버리고 이제 재건축하고 고온도 생기죠. 그러면 긍정적이니까 부다, 정이다, 정의 복과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저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네들이 내는 게 이거예요. 아까 들어가는 게 그냥이었어요? 침입이었어요? 침입이죠. 근데 침입은 똑같은 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적인 요소예요. 맞나요? 그럼 저가 있는데 저가 들어갔다고 침입이라면 돼, 안 돼요? 하향여가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화장실까지 쫓아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이사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침입이 되려면 그냥 이제 다른 계층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러면서 그걸 물어봤어요. 이 자식들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만약에 고가 있는데 저가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저가 있는데 고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저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저소득층 아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여가죠? 하향여가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아예 고소득층으로 바뀌죠? 이거 무슨 여가다? 상향여가로 보셔야 돼요. 맞죠? 그럼 이따 프린트를 제가 풀 텐데 이따가. 그럼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럼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여가? 하향여가를 맞추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손 들어보세요. 자, 가르쳐 줄게. 저소득층이 들어가야 무슨 여가?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떨어서 그래요? 떨어서 저렇게 연구한 거야. 쉬는 시간. 자, 그 다음에 고소득층이 들어갔어요. 고소득층이 들어갔어요. 무슨 여가?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그 다음에 할증거래와 할인거래가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짝꿍을 한번 쳐다보세요. 짝꿍을 딱 쳐다보니까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들러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내 점수도 깎여요. 그죠? 그러면 할인거래가 돼요. 나는. 할인거래가 되는데, 할인거래가 됩니다. 근데 옆 사람을 쳐다보니까 그냥입니까? 대답을 잘합니까? 잘해요. 점수가 많이 나와요. 그럼 그냥 이제 들러붙어야 돼요. 그럼 택시가 12시 넘으면 무슨 여 붙죠? 할증 붙죠. 할증 거래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소득층들은 할인 거래를 원해요? 할증 거래를 원해요? 그러면 저소득층들은 고소득층과 멀리 오기를 원합니까?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까?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할게요. 자, 펜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지금 173페이지 찾으셨어요? 그럼 주거분리라는 것은 파란 색깔 어떤 거와 어떤 게 분리된 거죠?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이 분리된 거예요. 찾았나요? 그럼 오른쪽에 첫 번째 지문이 틀렸대요. 그럼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첫 번째 기출 체크 1번. 주거지와 상업지가 분리된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대답 좀 해봐요. 이거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용도별이에요? 소득 계층별이에요? 그렇게 가셨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파란 색깔 2번에 외부 효과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가 주거 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그냥입니까? 정의회복과 같은 경우는 그냥이요. 편익을 추구해요. 편익이죠. 174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파란 색깔을 보시기 바랍니다. 파란 나라를 보셨습니까? 자, 왜냐면 제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딱 체크는 파란 색깔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찾으셨어? 그럼 정은 우리한테 그냥 해야 편익을 줘. 근데 부는요, 피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그랬고요. 근데 오른쪽 3번에 가시면 아까 많이 봤던 친이과 계승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럼 연습 게임 합니다. 자, 들어있는 건 반대입니다. 들어있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봐봐. 고가주택에 저소득층이 유입됐죠? 그럼 무슨 여가겠어요? 하향여가가 봅니다. 먹고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야, 옆에 하향여가라고 있네? 찾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고가가 점차 저가로 바뀌죠? 그러면 니은번 반면에 저가에 고가 들어갔대. 이거 무슨 여가야? 사양여가예요. 그럼 저가가 고가로 변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가시면 이와 같이 어떤 지역의 형태에 아까 침입이라는 건 같은 거였어요. 이질적인 거였어요. 유입돼서 침입하고 침입의 결과에 의해서 다른 계층으로 변한 거를 계승이나 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택의 여가과정과 주거분리 현상을 토지 및 공간 이용에 따라 친입과 계승 가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밑에 가시면은 확인 예제 문제 2번이 틀렸는데 2번이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 보세요. 확인 예제 문제 2번. 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인접한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럼 경계지역의 부근에 저소득층의 주택은 어떤 거래가 될까요? 할증이 되죠. 그거 옆에 있으니까. 고소득층 주택은요. 할인이 되겠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셨고. 그럼 이제 빨리 프린트로 가보세요. 9번하고 10번을 풀어봅니다. 9번하고 10번. 9번하고 10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하세요. 자, 9번은 무슨 여가가 지금 된다는 겁니까? 하향이죠. 여쭤볼게요. 그럼 하향여가는 어떤 계층이 어떤 계층으로?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소득이 증가해서 저가주택 수요가 어떻게 했을 때, 증가됐을 때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10번은 누가 들어갔는지를 빨리 캐치해 보세요. 아니 고가 들어갔어요? 저가 들어갔죠. 빨리 미치겠어. 왜 고가 들어가? 저가 들어갔잖아. 그 무슨 여가? 하향여가라는 거죠. 저가 들어갔다는 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여가다? 하향여가죠. 고소득층 주거 점차 저소득층 바뀌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이제 나올 거 다 얘기합니다. 자, 주택시장은 세주택이 그냥이요 노화가 돼요. 다시 세주택이 되죠. 그냥입니까? 순환을 합니까? 순환을 해요. 맞아요? 부정적이에요? 이건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이 저가주택의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다. 시장 실패는 아니다. 아니에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양이 저가주택으로 간다면 저가주택이 찾는 양이 많아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의 질도 높아집니까? 높아고 공가도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저소득층의 보조를 하게 되면 됩니까?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합니까? 무슨 여가 발생한다? 하향여가 발생하죠. 맞죠? 자, 주거분리라는 것은 주거지와 상업지 분리가 아니죠. 그러면 이건 용도별이에요? 계층별이에요? 소득 계층별로 분리된다고 보셔야 돼요. 도시 전체만 생깁니까? 인근 지역에서 발생합니까? 발생하죠. 맞습니까? 친인분 똑같은 거예요? 이질적인 거예요? 그럼 들어있는 애는 반대죠? 그럼 들어가는 애가 중요하다? 들어있는 애가 중요하다? 들어가는 애가 중요하다? 이제 알았어? 그럼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여가? 가격이 어떻게 돼서? 떨어지는 거죠. 기름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맞나요? 그럼 고소득층이 들어갔어? 무슨 여가? 가격이 어떻게 돼서? 올라가서 그런 거죠. 맞죠? 옆에 찾아보세요. 옆에 찾아보시면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죠? 그러면 그냥이다 할인이 된다. 할인이 되고 점수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할증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근데 자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 집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잘 나와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로 갈게요. 175페이지 가시면은 효율적 시장의 가설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 효율적 시장은 주식시장에서 따왔어요. 어디서 따왔다? 주식시장. 그럼 주식은요, 정보가 사실이든 아니든 그 정보가 그냥입니까? 굉장히 민감합니까? 민감해요. 그걸 부동산에 따온 거죠. 그렇죠?
관심이 없으세요? 자, 주식 보세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요새 여러분들 수소차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수소차가 막 정부에서 이제 막 그리 이제 수소차를 뭐 어떻습니까? 개발할 거다. 그러니까 그냥입니까? 주가가 확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느끼셨어요? 그런 거예요. 이 정부가 즉시 하는 거죠. 이 같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어디 지금 투자를 해놨거든요.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전철이 연결되냐 안 되냐가 이제 말이 발표돼요. 그럼 발표되면 내 부동산 어떻게 된다? 올라가 버리죠. 자랑하는 건 아니라. 그럼 그냥요,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죠. 그죠? 쳐다보는 게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그러면 부동산도 그냥이다. 정부가 민감하다? 민감해요. 그걸 따온 거죠. 자, 그래서 효율적 시장이라는 자체로 가볼게요. 정보가 그냥입니까? 지체 없습니까? 지체 없이 부동산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무슨 시장이라고 한다? 효율적 시장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효율적 시장이라는 자체가 가지고 온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그럼 우리 부동산도 정보가 안 민감하다? 민감하다. 민감하죠. 그렇죠? 그래서 갑니다. 그럼 여기가 만약에 전철역이 뚫린다는 게 3년 후에 우리 뚫린다는 게 발표되자마자 그냥입니까? 지금 지가가 올라갑니까? 올라가 버려요. 정보가 즉시 발견되는 거죠. 미래 시점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 정보가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그게 발표되자마자 즉시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근데 정보가 똑같아요. 정보가 다 달라요.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세 가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정보냐. 자, 지금 정보를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면 과거만 알아요? 현재까지도 알아요. 현재까지가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공표된 현재 정보가 있고 어디가 막 개발될지 지금 알아요? 지금 몰라요. 모르는 건 미래 정보죠. 이 세 가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약성이라는 건 강해요? 좀 약해요. 약하고 중강성은 강성에 준한다는 얘기고 강성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그냥입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정보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안 중요하세요?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내 또 오려고요? 아니죠. 빨리빨리. 그럼 우리가 지금 1에서부터 29회 때가 작년이죠. 그냥입니까? 과거의 정보입니까? 그럼 기출문제가 그냥 있어요. 지금 나와 있어요. 문제집하고 다 나와 있죠. 그럼 정답하고 문제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1회 때부터 29회까지 6과목을 따끈따끈하게 해서 한 권을 만들어 갖고 정답 해설지 만들어 갖고 엄마한테 제가 다음 주에 한 권에 60만 원에 팔려는데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람 나도 안 사겠다. 살 필요 없죠. 맞습니까? 근데 요거 30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그냥요 수강료 내고 듣고 있어요. 그 중강성이 거의 대부분 시장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내가 30회 때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예전에 시험지가 한번 유출된 적이 있었어요. 난리 났어요. 다 막 잡혀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시험지 유출해가지고 가상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화번호를 따갖고 한 명씩 이렇게 커피숍을 오라 그래가지고 이거 답만 해오세요. 그러면 100만 원 좀 주세요. 그러면 안 사시겠어요? 사시겠어요? 바로 사야죠. 왔다 갔다 시간 깨지고 내내 또 올 거고 생각하면. 근데 저 그냥요 잡혀가요. 현실이다 이론이다 이론이에요. 그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대부분 시장은 어디까지만 얘기하고 중강성이고요. 거의 대부분 시장은 중강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켜놓으시면 그냥입니까? 데이터 요금 냅니까? 내죠. 현재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현재 정보만 알고 있지 우리가 어디 개발할지는 안다 잘 모른다?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넘깁니다. 넘기시면은 파란 색깔 176페이지 가시게 되면 그 위에 파란 색깔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효율적으로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는 그냥요 신속하게 정확하게 부동산 가격에 반영될 것이고 그 연속적인 부작위적 움직임을 보면서 결국 정보의 효율성이라는 이용 가능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를 얻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전 페이지 가보세요. 오히려 175페이지로 가시면 난 그게 파란 색깔인 줄 알았는데 175페이지 가시면 밑에 효율적 시장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시험 문제예요. 자, 효율적 시장은 밑줄 쳐보세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은 정보의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효율성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그냥입니까? 신속하게 정확하게 충분하게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 정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보시면은 17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76페이지 가시면은 박스가 하나 보이시죠? 과거가 있고 모든 공개된 게 있고 내부 정보까지 포함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였는데, 자, 어려운 단어가 오른쪽에 박스 보시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할게요. 우리가 저도 이제 주식은 잘 안 하지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입니까? 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래서 왜 월봉 주봉 같은 게 있잖아. 주식 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이 과거의 데이터입니까? 그럼 과거의 데이터도 그냥이 돼요.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과거의 데이터에 기술이 들어갑니까? 그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무슨 분석이다? 기술적. 그럼 기술적 분석은 현재입니까? 과거까지입니까? 과거까지예요. 지금 기술적 분석을 보고 있어요? 그럼 어느 정보까지만 분석을 하는 거야? 과거의 데이터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주식과 부동산을 분석하실 때 과거만 봐요? 현재까지 봐요? 현재까지 보는 게 그냥이요? 기본이에요. 기본이죠. 그래서 기본적이라는 거죠. 그럼 기본적 안에는 과거가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본적 보고 있어요? 그럼 기본적은 과거가 그냥이다 포함돼 있다. 돼 있죠.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의 내재 적정 가치를 분석한다는 것은 현재 정보입니까? 과거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돼 있죠. 이해하셨죠? 그럼 자, 칠판 보세요. 과거의 데이터까지만 분석하는 게 뭐다? 기술적. 현재까지 보는 건 기본적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어요. 박스 찾으셨어요? 핵심 콕콕 있어요? 그래서 핵심 콕콕. 무슨 성 있어요? 불러보세요. 약성, 증강성, 강성이라는 거죠. 약성은 어느 정보까지만 반영됐습니까? 과거. 중강성은요? 과거, 현재. 그게 공표된 공개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기본적과 기술적이 있었죠. 그럼 기술적은 어디까지만 정보예요? 과거. 그 어떤 거래량의 차트라든지 패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은 과거만입니까? 현재까지 포함합니까? 그러면 그 회사의 재무제표라는 거는 오늘만 있을까요? 어제 것도 있을까요? 어제 것도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강성은 과거만이에요? 현재예요? 미공개 정보예요. 미공개 정보가 미래 정보까지 다 공개됐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내부자 정보라는 게 다 미래, 우리가 내부 정보라는 자체가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정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밑에 3번에 가시면 효율성의 반영 정도라는 단어가 있죠? 효율적 시장에 대한 것이 나라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우리가 박스를 보시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냐면 초과이윤이라는 단어가 있죠. 무슨 이윤? 그러면 우리가 페이지를 160페이지로 한번 유인해 볼게요. 가시면 가셨나요? 그럼 거기 밑에 무슨 이윤과 무슨 이윤이 있냐면 정상이윤과 초과이윤이라는 용어사전이 있어요. 자식에 찾았나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론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정보를 알면 득이고 모르면 손해죠. 그럼 정상이윤은 남들만큼 얻을 수 있는 이윤이에요. 그럼 더 먹는 거예요? 남들만큼만 얻어요. 그럼 남들만큼만 얻는 이윤은 무슨 이윤이다? 정상이윤이라 그래요. 근데 남들보다 내가 더 먹을 수 있죠. 초과해서 먹는 이윤을 초과이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 갔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는데 갑돌이가 A은행 가갖고 지금 1년 후에 너 얼마 줄래? 그랬더니 연 2% 정기예금 준대요. 나만 받아요? 다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이윤이에요? 정상이윤이죠. 강의 참여를 하세요. 무슨 이윤? 나만 먹어? 다 먹어, 다. 응? 무슨 이윤? 정상이윤. 근데 나는 더 먹고 싶으면 딴 데로 가야겠죠? 나 이거 안 돼. 나는 이거보다 더 먹고 싶어. 그럼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지. 가면서 이제 학정이자를 연 12%를 받아냈어요. 도장을 찍어서. 그럼 몇 퍼센트를 더 먹은 거지? 12에서 2를 빼봐. 10을 더 먹었죠. 그럼 그냥 있어요. 초과해서 먹었어요. 이게 초과이윤이거든요. 그럼 10%를 더 먹은 건 무슨 이윤이다? 초과이윤이에요. 이걸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윤? 정상이윤. 남들보다 더 얻는 것은 초과이윤이라는 거죠.
이해 갔죠? 그래서 다시 한번 넘겨볼게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178페이지로 가시면,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박스가 초과이윤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이윤은 그냥입니까?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이윤입니까? 그럼 세 시장 다 정상이윤은 다 얻어요. 무슨 이윤 얻는다? 정상이윤. 근데 초과이윤은 어떨 때 얻는지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약성이율 쪽 시장은 어디에 정보까지만 반영됐죠? 과거죠.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가 기술이죠. 기술적 분석을 합니다. 그럼 이건 나만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럼 이 안에서는 무슨 이윤만 얻죠? 정상이윤을 얻을 수 있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아직 안 나오는데 어디까지만 반영이 됐나요? 과거죠. 얘기해보세요. 과거까지죠? 대답해봐요. 현재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자 보세요. 현재가 반영되지 않는 시장도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현재가 반영이 안 되는 시장이 있다고 봐봐요. 미래도. 그럼 이건 무슨 성이다? 약성이죠. 그럼 현재와 미래 정보가 어떻습니까? 나한테 사라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나는 초과이윤도 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이게 봐봐.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자 할게요. 일단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시장은 우리는 그냥입니까? 중강성입니까? 중강성이에요. 지금 봐봐요. 핸드폰으로 그냥입니까? 현재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럼 과거만 알아요? 현재도 알아요? 약성이 이런 시장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대부분 시장은 무슨 강성이다? 중강성이에요. 그렇죠? 그럼 과거와 현재에 공표된 정보까지 시장에 나와 있는 게 대부분이죠. 대답 좀 해봐요. 그러면 그게 기본이죠? 기본 쪽이에요. 그럼 봅시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디가 개발될지 지금 압니까? 지금 모릅니까? 좀 알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돈 좀 벌게. 그죠? 그럼 이 안에서 있는 게 대부분이죠. 대답해봐요. 그럼 미래의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보를 우리는 안다? 모른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시죠? 그래서 이게 터지면 문제가 지금 터지는 거잖아요. 우는 분은 지금 무슨 사건인지 알아요. 그 미래 정보는 아직 반영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죠. 그럼 그 사람만 초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미래의 정보를 초과를 누릴 수 없다 있다?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강성은 현실입니까? 이론상입니까? 그러면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반영됐죠? 그러면 이 안에서는 무슨 이유만 얻죠? 정상이요. 초과를 누릴 수 없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갈게요. 자, 박스보다도 전페이지로 가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전페이지 가시면은 177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가시면은 1번에 천천히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나요? 약성은 파란 색깔 그냥입니까? 과거까지입니까? 그럼 과거로 분석하는 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때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근데 자 이건 봐봐요. 과거까지만 반영된 시장도 잘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지금 까놓고 얘기해서 1번에 지금 파란 색깔까지만 시험 문제지 그 이유는 안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만약에 지금 섬이 있는데요. 여기는 핸드폰과 통신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입니까? 과거만 합니까? 과거만 알죠. 대답해봐요. 이런 시장이 있을까요? 잘 없을까요? 언제 하지 않죠. 그런가요? 그럼 여기를 내가 그냥입니까? 현재 정보로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서 개발될지 알 수 있죠. 그럼 나는 초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분위기가 안 좋듯이 이건 출제위원이 잘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낸다는 거죠. 대답 좀 해봐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제가 뭐 강의를 좀 넓힐 때는 얘기는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약성은 그냥입니까? 과거까지는 초과를 얻을 수 없습니까? 없죠. 맞나요? 근데 얘기해 볼게요. 현재 얘네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미래 정보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그 정보를 사와가지고 초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현재의 정보로. 이해하셨죠? 이게 가장 수강생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그러한 초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건 아직까지 출제가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올해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내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했어. 그죠? 나 막 그러지 마. 안 나온다고 했다가 나오면 난 모자 쓰고 다녀야 돼.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좀 작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대부분 시장은 그냥요 중강성이에요. 중강성이죠. 맞나요? 그럼 파란색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과거만 알아요? 현재도 알아요? 대부분 중강성이죠. 그 중강성은 투자는 어떠한 정보가 공표된 다음에 그 정보를 활용해서 평균 이상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없죠. 그런가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어떤 의원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분이 정보를 흘렸잖아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럼 초과를 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넘겨보세요. 강성이라는 게 있어요. 강성 있어요? 그럼 강성은 그냥입니까?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됐습니까? 그럼 이건 현실이에요? 이론이에요? 그럼 공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는 내부자 정보까지 미래까지 다 반영된 거죠. 얘기해봐요. 이건 초과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정상이유만 얻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아요. 밑에 확인 예제 문제 하나 있어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좀 자신감을 갖고 쭉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아까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면 어떤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가를 구분할 수도 있다. 강성은요, 그냥입니까?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됐습니까? 그럼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과거 현재 공표되지 않는 미래 정보까지 다 반영됐죠? 그럼 초과는 얻을 수가 없다가 맞는 거죠. 여러분들 화이팅! 강성은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완전 경제가 가장 부합한 거죠. 맞나요? 약성은 얘네들은 어디 정보까지만 반영됐나요? 과거죠. 그럼 그거는 정상인의 초과를 획득할 수 없다라는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가 배정이 된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근데 보세요. 강의는 강사들이 넓혀놔요. 근데 약성은 그냥입니까? 현재 미래 반영이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럼 그 정보를 갖고 초과를 누릴 수도 있다라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할게. 그게 지금까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럼 앞으로? 안 나올 거라 얘기 안 했어. 나올 가능성이 작다고 얘기했지. 그렇지? 4번 체크하시고 5번 갑니다. 5번은 무슨 강성이에요? 과거만입니까? 현재까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기본적 분석하라도 초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되셨나요? 그 프린트를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프린트가 이제 한 문제만 했네. 7번 문제가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보세요. 7번. 7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들 지금 과거만 아세요? 핸드폰을 현재 정보도 아세요? 그럼 대부분 강성이에요? 중강성이에요? 중강성이죠. 얘기해봐요. 그럼 중강성은 여기까지만 우리는 알 수밖에 없죠. 그런가요? 근데 논란이 됐던 건 그냥입니까? 미래 정보가 새 나갔습니까? 나갔죠. 그죠? 지금 강의하기가 딱 좋아요, 지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먹은 거예요? 그분만 드신 거예요. 그 무슨 이유만 드신 거죠? 초과 이윤을 얻은 거죠. 무슨 정보를 가지고 미래. 그럼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없다, 누릴 수 있다,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요. 부동산은 강성입니까? 대부분 중강성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저는 그냥요 현재까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얘기해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전혀 초과를 누릴 수 없을까요? 누릴 수도 있을까요? 있죠. 무슨 정보를 얻는다면, 미래 정보 얻는다면 초과를 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가자. 편하게. 미치겠어. 그냥 학개론을 해가지고 그냥이야 이거 주식에서 따왔어. 정보가 그냥이야 굉장히 민감해. 민감하죠. 수소차가 딱 텄다 그러면 수소차 확 올라가는 거고, 여기 3년 있다 전철 떠요 그러면 확 올라가는 거고. 그냥이야 즉시야. 부동산 같이 편안하게 가. 편안하게. 알겠죠? 근데 좀 이게 어려운 게 보세요. 약성의 과거는 무슨 분석이죠? 기술이에요. 그죠? 그럼 얘기해 보세요. 기술은 그냥입니까? 과거의 데이터입니까? 과거까지만 봐요. 맞나요? 근데 기본은 과거입니까? 현재까지입니까? 그 현재 재무제표라는 거죠. 재무제표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회사의 재무제표 갖고 오라 그러면 어저께 것도 있는 거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기술은 어디까지죠? 과거. 기본은요? 과거와 현재까지죠. 집에 가면요? 바뀐다는 거죠. 야매를 원하십니까? 원해야 하는데. 원해요? 그러면 자, 술과 본 차이에요. 술과 본 차이. 그죠? 기술은 어디까지? 과거. 기본은 현재. 그래서 제가 어제 술을 먹었어요. 언제 먹었어? 어제.
그냥이야? 과거야. 과거야. 본죽이란 가게 아세요? 그래서 본죽 가갖고 지금 현재 죽을 먹고 있어요. 다들 초라해. 그 본죽을 먹는다는 건 내 안에 있는 뭐를 깨기 위해서, 술을 깨기 위한 거죠. 해달라며. 자, 아, 참. 안 할까 보다. 술 언제 먹었어? 기술 과거예요. 대충 해봐요. 본죽은 지금 먹죠. 뭘 깨기 위해서? 술을 깨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 제가 모니터를 하잖아요. 내 자신이 초라해요. 그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죠? 이해하셨죠? 그럼 기술은 어디까지다? 과거. 어제까지 가지 말고, 어제 과거까지고, 이 본은 현재죠, 현재. 이게 헷갈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부동산과 주식은 대부분 시장이 무슨 강성이다? 중강성이에요. 과거, 현재 정보를 아는 게 대부분 시장이죠. 대답해봐요. 맞습니까? 근데, 그럼 부동산은 강성이다? 중강성이다? 그러면 미래 정보가 발표가 안 되는 시장이죠. 그렇죠? 그럼 미래 정보로 소관을 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어요?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179페이지를 쉬는 시간에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걸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하게 되면 얘가 헷갈려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3, 4월 달에 제가 빼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 나 다 빼자 그러지 말고 여러분 상태를 좀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의사가 가면 그냥요, 이게 진찰을 해요. 그럼 여기까지 갔다는 큰일 나요. 여기까지 갔다는 난리 나서 다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 효율적 시장만 잘해요. 아시겠습니까? 괜히 할당 효율적 시장 들어가면 얘와 할당이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요거까지만 아시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